안녕하세요. 윌리엄 교수님 3D 프린팅 유튜브 강좌입니다. 저희 한국 적층제조 사용자협회에서는 의료용 임플란트를 메탈 프린팅으로 찍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턱뼈, 머리뼈, 무릎뼈, 디스크 케이지, 엉덩이 고관절, 비구컵 등이 있습니다. 메탈 프린팅에 관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교육 및 제작, 컨설팅까지 다 가능합니다. KMUG는 한국 적층제조 사용자협회이고요. 거기에 대한 최근 산업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 2, 3, 4, 네 번째 최근 산업 동향입니다. 최근 산업 동향이고 2018년 말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DMVHL이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하고 오슬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목적이 뭐냐면 선박용 부품에 대한 선급 허가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선박용 부품에 대한 선급 허가는 되게 중요한데 선급 허가가 없으면 비행기에 항공국 허가를 받는 것처럼 실제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박용 부품에 대한 선급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고 오토데스크 델캠 AM 사업부를 방문했고 영국 버밍엄에 갔습니다. 그리고 램랩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프로펠러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했는데 거기가 이제 선급 중에서 아까는 DMVHL을 말씀드렸는데 BV라는 선급에서 허가를 받아서 프로펠러 제작하고 그걸 실제 배에 장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폼넥스트 세계 3대 3D 프린팅 전시회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길 다녀왔습니다. DMV 선급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3회에 걸쳐 미팅을 했고요. 먼저 싱가포르에 가서 DMVGL 테크놀로지 센터 견학 및 1차 미팅을 했고 2차, 3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선급 허가를 받아서 부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다기보다는 저희 협회에서는 선급 허가에 대한 지원 및 이거에 대한 행정 처리, 영문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실제 사례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급 허가 받은 그 와이어 아크 방식, 용접을 사용한 3D 프린팅 프로펠러입니다. 번쩍이는 부분은 가공한 거고 번쩍이지 않는 부분은 실제 처음 프린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린터를 만들어서 실제 장착한 사례고 사이즈는 한 1.2m 정도 됩니다. 이번 유럽 지역 출장의 목적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1.2m급 대형 사이즈 프로펠러나 선박용 부품 등 대형 사이즈 부품을 만들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오토데스크 테크니컬 센터인데 이쪽에 간 이유는 원래 이쪽이 델캠의 본사였습니다. 캠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장소는 버밍엄에 있고 이쪽이 오토데스크에 인수되면서 오토데스크 테크니컬 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캠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뿐만 아니라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3D 프린팅 전체 총괄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가운데 계신 분이 디렉터고 이분이 전체 오토데스크의 랩팹 등 3D 프린팅 산업을 전체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실제 대형 사이즈 프린팅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간 이유는 이쪽이 그 로테르담에 있는 램랩하고 같이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와이어 아크 방식, 용접 방식을 사용해서 프로펠러를 최초로 개발한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및 테스트를 한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메탈 프린터라고 할 수 있죠. 대형 사이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세계 최초로 찍은 프로펠러인데 가공된 부분도 있고 가공되지 않은 부분 보면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그 빈 구조로 프로펠러를 처음으로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델캠 센터, 그 버밍엄 센터는 주로 로봇을 사용한 대형 사이즈의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곳인데, 주로 이제 로봇은 외부에서 가져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보면은 일종의 FDM 프린터인데, FDM 헤드를 그 로봇에 달아서 대형 사이즈를 찍습니다. 여기서 연구 개발하는 거는 화성에 들어가는 집이, 화성에서 이제 그 프린터를 보내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를 개발하고, 대형 사이즈의 플라스틱 부품, 카본 파이버의 그 강력 플라스틱에 대한 그 프린터 개발 및 그 부품 개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그 대형 그 공구함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프린터 부분, 깎는 부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구의 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 거는 FDM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그 카본 파이버를 사용해서 부품을 제작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램랩에 갔습니다. 로테르담에 있고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면은 1.2m급 세계 최초로 프로펠러를 개발해서 장착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생산 설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대형 사이즈 한 2m급까지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고, 로봇에 의해 가지고 움직입니다. 오른쪽 곳은 그 일반 그냥 평평한 판에서 프린팅을 하고, 대형 사이즈의 각도가 있는 프로펠러 같은 걸 찍으려면 로봇을 이동시켜서 왼편에서 찍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랩은 로테르담에 있는데, 대형 드라이 도크라고 해서 배를 만드는 도크인데, 이제 실내에 있는 도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분이 디렉터고, 왼쪽에 있는 그 흑인 분이 오토데스크에서 소프트웨어 지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약 300K 파운드 정도 되면 10명의 인력을 가지고 성급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프로펠러 찍을 수 있는 시설을 기술 이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협력 연구기관 설립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이 프로펠러 가지고 이제 BV라는 곳에서 성급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추진하는 이쪽의 연구 개발 방향을 보면, 배 앞부분에 그 물을 잘 타게 곡선으로 된 그 배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원형으로 곡면형 그 제작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를 묶어주는 크리트를 3D 프린터로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 봉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봉을 잡아주는 부분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곡면 부분을 어떻게 프린팅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예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2종 금속, 두 가지 금속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램랩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노베이션 도크라는 거대한 과거의 드라이독, 실내에서 배를 건조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만든 어떤 창업 인큐베이터 같은 곳인데요. 그것을 총괄하는 곳이 램랩입니다. 거기서 선박용 3D 프린팅 대형 사이즈 부품을 만드는 게 세계 최초라서 가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원래 로테르담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큰 울산과 같은 선박 제조 항구였는데, 시대가 이제 한국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배를 못 만들고 이노베이션 하거나 그 벤처를 만드는 어떤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자꾸 추격을 받는데, 미래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되면서 하나의 벤치마크 사례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려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실내입니다. 드라이 도크니까 거대한 배를 만들던 곳이니까 사이즈가 되게 크고, 요 안에 각각 위치를 나눠서 이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가운데 풀장 비슷한 거는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실내 물에서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랩이 이제 이쪽을 총괄하는 것이고,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소형 사이즈, 아까 오토데스크에 있었던 그런 소형 사이즈의 메탈 프린터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갔냐면은 폼넥스트, 세계 3대 전시회 중에 하나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폼넥스트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PBF 방식인데도 1m급 메탈 프린팅이 이제 진행돼서 왼쪽은 EOS가 1m 이상 높이로 찍은 거가 되고, 오른쪽은 G가 1m급으로 찍은 게 되겠습니다. 기어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BLT라는 회사입니다. BLT 회사인데 왼쪽에 보면은 1.5m급, 아까 1m보다 더 큰 거를 3D 프린터로 찍은 사례인데, 이게 중국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거는 타이어 휠입니다. 타이어 휠을 3D 프린터로 한 번에 찍어낸 거고요. 오른쪽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G의 그 기어를 사람 사이즈에 맞춰서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1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SLM 솔루션사라는 대형 그 메탈 프린터 업체가 있습니다. EOS, SLM, 3D 시스템즈, 레니쇼 이런 쪽이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PBF 방식 메탈 프린터 회사인데, SLM은 뭘 들고 나왔냐면 부카티사의 자동차 캠 커버인데 엔진 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에 캠을 덮어두는 커버인데 8개를 한꺼번에 찍었고, 사이즈는 한 80cm 이상 되는 거니까 대형 사이즈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일하고 7시간, 한 5일에 걸쳐서 찍어서 이런 걸 하나 찍으려면 한 두세 달이 걸리거든요. 캐스팅하는 그 샌드 몰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캐스팅을 해내고 하면 두세 달 걸리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5일 만에 찍어내서 소량 생산하는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 업체는 아까 BLT, 샤이닝 3D, 그리고 파순 정도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여기 BLT에서 1m 이상 되는 터빈 블레이드를 찍은 사례가 되고, 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4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부품을 대량 생산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양산하는 거에 대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BLT라는 회사가 중국의 항공 부분이나 이런 쪽에 많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대형 사이즈의 대표적인 중국 업체는 BLT, 파순, 그리고 아까 샤이닝 3D 정도 되고, 그 외에 한 40여 개 메탈 프린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BLT는 중국 공군하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메탈 프린터를 한 80대를 놓고 자체 생산한 거하고 EOS 장비 한 20대 합쳐가지고 그 양산 체제를 G처럼 갖췄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중국에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이제 3D 프린팅이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맨 왼쪽 거는 중국 업체가 그 10,000불 이하로 3D 프린팅으로 이 겉에 케이스나 부품을 만들고, 전기차입니다. 이태리에서 설계하고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서 보급하겠다는 10,000불 이하의 차인데, 그게 실제 전시대에서 나와 있었고, 표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른쪽 위는 이제 SLM사에서 실제 메탈 3D 프린터로 중요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찍은 사례를 보여준 거고, 아래는 호프만 그룹에서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은 가능하나 단가 문제로 이걸 현실에 적용하냐 마냐는 좀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됐지만 상용화는 단가 문제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HP가 바인더 제트 방식으로 해서
그 메탈 3D 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그 속도는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헤드를 뭐 지금 4만 개 쓰는 거를 40만 개 쓰면 10배 빨라지고 400만 개 쓰면은 뭐 100배 빨라지니까 속도에 관한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시키는 게 뭐냐면은 MIM이라고 해서 메탈 인젝션 몰딩입니다. 이 분야를 3D 프린팅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반드시 이 분야를 해고 알아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 부분에 기어 시프트라고 하는 그 기어 핸들이죠.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장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여러 군데 자동차 업체에서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 거는 물론 당연히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분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탈 프린팅 사례에 대해 알아봤고요. 메탈 프린터를 실제 적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 교육, 기술 이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도 실제 가지고 있고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여러 업체들하고 국내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실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